박사님, 그러면 이게 이제 어쨌든 더 뭐 학교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직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은 다 대기업을 일단 기본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직업으로 봐도 뭐 의사, 판사, 변호사, 검사 뭐 항상 그 탑에 오르려고 하는 한국인의 그런 또 성격도 있고 그런 것도 있어서 사교육을 많이 하겠지만 우리 이제 옆 나라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사교육을 이제 아예 못하게 막아버려가지고 또 난리가 났었거든요. 음, 그래서 그 왜 우리나라 치면 왜 일타 강사라고 불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음, 사람들이 한순간에 직장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음. 중국에서.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도 비슷한 사례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을 공교육을 이제 또 좀 위해서 사교육을 바로 잡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또 그때 막 난리가 났었는데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거는 중국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윤 대통령이 욕을 먹는 것도 한국이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중국은 사교육뿐 아니라 네, 인구 교육도 그래서 인구가 팽창하니까 말이에요. 애를 못 놓게 하기 위해서 네, 한 가정에 한 명 이상은 안 줬어. 한족들은. 네, 그다음에 소수 종족들 있잖아. 네, 그거는 두 명까지 허용해 준 거예요. 네, 소수 종족이라고. 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그 남아선호사선이 크고 그러니까 딸을 놓으면 말이지 산모가 깔고 앉아서 죽여버려. 네, 이런 비인도적인 일이 일어나도록 만든 거는 하나만 주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딸을 낳았으면 딸이 없어지면은 애가 없잖아요. 네, 없으니까 또 하나 더 놓을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음, 그러면 국가에서 그렇더라도 내가 낳아서 내가 키우면 되지. 이건 우리 생각이에요. 음, 그럼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하나 이외에는 배급을 안 주는 거예요. 배급을 안 주고 어떻게 그 먹여서 살려? 배급만 안 준다 뿐이 이제 학교 이거 전부 혜택을 없애는 거예요. 음, 우리나라도 인구 교육을 하면서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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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내가 4살 낳았어. 4살 낳았는데 두 명은 사회적인 혜택이 있어요. 네, 그런데 셋째, 넷째는 그 혜택을 하나도 못 받고 음, 차별받고 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자유주의 국가에서도 인구 교육을 그런 식으로 안 하면 이걸 조절 못 할 때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걸 너무 철저히 하다 보니까 지금 보면 이제 막 바닥을 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 중국도 지금 인구 문제 때문에 네, 이제 심각합니다. 심각해서 네, 한족도 둘 거지도 된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변에 가서 조선족을 만났는데 그때 학회 때문에 갔는데 그건 전부 학자들이잖아. 내가 주장하기를 소수 종족 둘 줄 때 둘 낳으라 말이지. 혜택인데 숫자가 많아야 뭘 이 얘기를 하든지 하지 말이지. 맨날 하나 놓고 하나 안 놓고 이게서 하면 영원히 소수 종족밖에 안 된다. 네, 둘 줄 때 둘 낳으라고. 네, 막 그렇게 강조해도 요새도 안 놓는데 그것도 아마 이거 세계적인 경향이시고 음, 얘 안 나는 그렇죠. 그 내 얘기처럼 그때 내가 간 게 중국하고 국교가 되기 전이니까 네, 80년대 음, 그때부터 둘 나왔으면 소수종족이란 말 못할. 그런데 그게 더 좋다고 따라가지고 하나만 낳고 안 낳고 이겨서 하니까 영원히 소수종족이. 네. 그래서
그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진짜 지금 공교육에 굉장히 또 타격인 게, 있는 학교들도 지금 학생이 없으니까 줄줄이 이제 폐교를 하고 있잖아요. 초중고등학교 다. 뭐 대학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정말 어떻게 해야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게 뭐 한 가지 가지고 극복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이렇게 일어나는 사회적인 현상이 전부 네트워크처럼 걸려 있어요. 네. 이 잘못을 캐다 보면 뿌리처럼 말이지. 여러 개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그거 하나 고친다고 해서 이게 바로워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종합적으로. 그렇죠. 근데 우리는 종합적으로 생각할 여유도 없고 자기 눈앞에 떨어지는 것만 자꾸 생각을 하니까 또 정치도 자기가 정권 잡을 생각만 하지 10년 뒤, 20년 뒤, 뭐 짧게는 어떻게 변하리라고 하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정치가만 나무랄 게 아니라 네. 국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준이 뭐 국민은 높고 뭐 정치가 낮다 폄하하려면 그렇게도 얘기하지만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는 거예요. 네. 수준이 낮으면 국회의원 수준도 낮고 국민의 수준도 낮고 그런 거예요. 이걸 높이자면 전체적인 통합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한 가지 예를 들면 내가 유럽을 여행하니까 꽃밭이에요. 도시가. 네. 네. 전부 뭐 베란다에 꽃을 내놓고 길거리는 꽃이 다 피어 있고 말이지. 깨끗하고. 네. 근데 우리는 뭐 쓰레기가 뭐 꽃은 고사하고 말이지. 이거 왜 이런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삼청동 살 때 우리 집만이라도 그렇게 한번 꾸며보자 싶어서 내가 이제 그 화분도 사다가 밖에 이래 놓고 말이지. 이래 놨는데 자고 나면 화분이 없어져. 다 훔쳐가죠. 그러기도 하고 사회 경제적인 수준이 도시를 가꿀 만한 경제력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요새는 길거리 나가보세요. 꽃밭이에요, 꽃밭. 네네. 어. 그렇죠. 그냥 놔둬도 될 것도 파내버리고 또 다른 꽃 심고 말이지. 음. 돈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음.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회 경제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가야 그게 되는 거지. 그것도 안 올라갔는데 내매로 내 혼자 우리 집에 화분 사다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습관이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뭐 결론은 이제 한국은 사실 이제 거의 뭐 선진국 반열에 올랐잖아요. 경제적으로 보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그런 공교육이나 이런 시스템들도 좀 성장을 할까요? 나는 선진국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 그러세요? 어. 그거는 우리가 스스로 위로하기 위해서 뭐 자꾸 선진국이다 이러지만 선진국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돼. 그래서 진실로 선진국에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찾아 들어가야 돼.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선진국이라고 위로만 하고 한다는 거야. 어깨에 힘만 주고 한다. 네. 선진국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떤 세계적인 수준에서 어떤 위치에 있다. 그렇죠.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네. 이걸 보고 직시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의 성격은 이런데, 이런 성격을 활용해서 생산적으로 만들자면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 뭐 이런 것까지 말이지. 통합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하는 정책 보세요. 예를 들어 가을에 소풍 가다가 버스가 뒤집혀가지고 뭐 학생들이 뭐 사상자가 났다. 이러면 선진국에서는 버스가 왜 사고가 났느냐? 응? 그렇죠.
원인을 일단 파악을 원인을 해야죠. 찾아가지고 네. 그걸 없애려고 하는데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수학여행을 가을에 가면 안 된다. 이게 처방이에요. 왜 그때 가가지고 응, 문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사고의 차이. 그럼 어떻게 우리 자신의 스테이터스가 올라야 돼요. 의식 수준이. 우리가 오르면 국회의원도 오르는 거예요. 네, 그렇죠. 국회의원 지 혼자 올라간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국회의원도 뭐 올라가기는 그냥 보통 사람이 보기에도 저런 사람 넣어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음. 저도 사실 박사님이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음. 그게 이제 왜냐면 단순히 뭐 돈만 많고 경제 규모가 뭐 성장했고 그런 것만이 선진국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문화적인 수준도 아, 그렇고 그럼요.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교육도 마찬가지인 그럼. 거고 그런 것처럼 그 왜 그런데도 아까 진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마치 한국은 선진국인 것처럼 막 이미지를 이렇게 어필을 하잖아요. 뭐 IT 강국이고 뭐 조선업이 세계 최강이고 그런 거를 계속 내세워서 그런지 외국인들은 진짜 한국이 엄청 잘 살고 엄청난 선진국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니, 그런 기준으로 보면 선진국이 네. 그거는 사실인데, 네네. 진실로 선진국인가? 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발전이 있다, 그 얘기예요. 네. 그런 소리에 만족해가지고 어깨에 힘주다가 보면 네. 어느새 후진국이 되고 마는 거예요. 선진국을 유지하려면 현재 우리 상황을 직시해야 돼. 똑바로 봐야 돼. 그렇죠. 거짓으로 부풀릴 이유가 없어요. 부풀리면은 그때는 국민들을 속일 수가 있어도 네. 미래를 보면 하나도 득되는 게 없어. 네.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보고 우리 사회가 우리 민족이 발전해 가자면 어떻게 이 자산을 활용해서 선진국으로 올라설 것인가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네. 선진국이 되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네. 능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선진국이 아니면서 선진국인 채 행세하려고 하는 게 먼저 네. 그렇죠. 그 요새 한때 유행했던 샴페인을 너무 일찍 드세요. 맞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는 점에서 선진국이 아니다. 선진국으로 발전하려고 그렇죠. 애를 쓰고 있는 이 시점에 예. 시점이다. 그 정도 그래서 생각.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외국인들이 그렇게 이제 겉모습을 보고 한국으로 이렇게 왔을 때 실제 한국의 문화 생활이나 이런 걸 보고 좀 실망하는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정말 외국인들이 한국에 많이 정착을 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이미 어떤 외국인들은 한국의 그런 모습을 보고 아무리 그래도 한국에 이민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좀 선진국다운 마인드를 얼마나 빨리 정착을 할 수 있는가가 정말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미국도 우리 같은 과정을 다 밟았어요. 네. 밟았는데 그것도 이제 선진국인 채 할 때가 있었어. 그때 그 영국의 유명한 그 버틀런트 러셀이 네. 그 미국에 초청받아 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 자기들이 초청해놓고 강연한 사람을 추방시켰어. 그 이유가 뭐냐면 러셀이 지적한 것은 미국은 마치 거대한 공룡과 같다고 그랬어. 이건 뭘 의미하냐면 부는 축적이 돼 있어도 네.
공룡 대가리는 요만해. 이제 그걸 비꼬아서 이 얘기를 하니까 네. 듣기가 싫거든. 그래서 쫓아낸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일도 있었어. 그 멕시코가 미국하고 붙어 있었잖아. 네. 그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멕시코에 참 많아요. 음.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원조를 준다고 무상으로 그 이제 그런 가난한 사람 도우라고 줬어요. 네. 멕시코에서 그걸 안 받았어. 음. 그때 뭐 누가 대통령이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 일화만 내가 생각이 나는데 안 받은 이유가 메모를 써가지고 대통령한테 도로 돌려보내줘서 메모에 뭐라고 적었냐면 우리 걱정하시지 마시고 뉴욕 지하철에 두 누있는 음. 사람이나 먼저 챙기시오. 네. 그 미국의 자존심을 딱 건드려버렸어. 건드린 네. 부자인 채 하는 걸 건드린 거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부자인 채 하는 수준에 와 있어. 네.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미국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게 다, 그래도 지금 미국 가면 거지들 많아요. 네. 엄청나죠. 그래서 진짜 박사님 말씀대로 한국도 이제 그러한 과정들을 지금 겪는 중이니까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뭐 저희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교육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성장하지 않을까. 그럼 그게 이제 네. 네트워크처럼 이렇게 막 걸려 있는 거, 거미줄처럼. 네, 네.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발전시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네. 그게 전체가 올라야 돼. 네. 그러니까 제일 하기 좋은 말로 전체가 오르자면 돈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제를 지표로 해서 선진국이다 아니다 이렇게 갈라버리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는 그렇죠. 뭐 위안은 될 수 있어도 그거 가지고 선진국이다 마다 하기는 어려워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경제가 발전돼 있는 선진국이다. 그래야지. 경제는 발달돼 있는데 문화는 형편없는 국. 네. 그렇죠. 그 선진국이 되질 수 없잖아. 맞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 영상의 내용으로는 이제 교육으로 시작을 해서 다문화 가정의 교육도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사교육에 대한 얘기도 해봤고요.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전체적인 그런 경제 수준과 문화 수준에 대한 얘기까지 이렇게 또 해본 것 같습니다. 박사님. 그래도 어쨌든 지금은 워낙 뭐 뉴스를 보면 맨날 좀 부정적이고 안 좋은 기사들만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데, 박사님 말씀처럼 좀 이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또 안정기가 언젠가 아니, 또 맞아. 찾아오지 않을까. 맞아. 이런 기대감을 가져보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하면서 기다려야지. 네. 노력도 안 하고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응. 맞습니다. 감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감을 따야 돼. 그 노력이 없이는 안 돼. 그럼 빨리 감나무 타는 법부터 배워야겠군요. 네, 그러면 박사님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 감사합니다. 응.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래. 다음 봅시다.